마지막으로 인간이 만든 물체가 금성에 착륙했을 때 그것은 기술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무도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기록된 것은 과학적 낭만주의나 행성 탐사에 대한 낙관적인 이야기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 실제 이미지, 그리고 오늘날 다시 보면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일련의 결정들만이 남았습니다. 지구와 크기 및 구성이 매우 유사한, 그토록 가까운 행성이 왜 그 이후로 사실상 버려졌을까요? 수십 년 동안 대중은 금성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화성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달은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으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정 정보가 밝혀진 후 입장이 급격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정보는 망원경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닌 유독성 구름을 통과하고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며 금성의 내부를 기록한 탐사선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금성은 오랫동안 과학계의 난제였습니다. 지구에서 표면을 비교적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는 화성과는 달리 금성은 두껍고 영구적인 구름층 아래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기층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측을 거의 완전히 차단하는 거대한 구름층입니다. 우주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금성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무엇이 감춰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감춰짐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시야 방해 요소가 바로 초기 우주 탐사 시대에 금성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든 이유였습니다. 밀도가 높은 대기는 활발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강렬한 화학 반응, 열 순환, 그리고 역동적인 기후 변화를 뜻하죠. 행성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려 애쓰던 당시 금성은 완벽한 실험실처럼 보였습니다. 금성은 단순히 또 다른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과거 혹은 미래를 비춰줄 거울과 같았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보다 신중한 과학자들은 이러한 대기가 생명체의 징후가 아니라 극심한 불안정의 징조라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분광학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대기 모델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 불안정의 징후로 여겨졌습니다. 통제 불능의 온실효과, 이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천문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진지한 가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합의점은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데이터 없이는 어떤 주장도 불완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우주 탐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 정치적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소련은 우주 경쟁의 초기 단계에서 거의 모든 이정표를 선도해왔습니다. 달 너머로 가는 것은 단순한 상징적 야망이 아니라 기술적 우위를 입증하는 행위였습니다. 초기 시도는 처참했습니다. 금성으로 보내진 최초의 탐사선들은 극히 제한된 전자장비, 디지털 컴퓨터, 실시간 궤도 수정 기능 없이 수동 계산과 오늘날에는 원시적으로 보일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목표에 근접했습니다. 단순한 실패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1962년 미국이 금성 근접 비행에 최초로 성공했을 때 그 데이터는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측정된 온도는 더 이상 낙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금성은 단순히 뜨거운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알려진 어떤 생태계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열적 적대 환경이었습니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자원을 재배치하고 우선순위를 바꾸어 금성 연구를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소련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후퇴하는 대신 노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멀리서도 교란을 일으킨다면 지구에 직접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러한 주장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성이 행성의 진화, 극한 기후, 그리고 거주 가능성의 물리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어진 것은 일련의 무작위적인 실험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점점 더 대담해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더 큰 탐사선, 더 두꺼운 구조물, 중복된 장비들. 각 임무는 이전 임무에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금성은 대중에게 공개된 요약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무언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성은 살기 부적합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파괴적인 곳이었다. 최초로 수집된 완전한 대기 데이터는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고도의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은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엄청난 압력, 안전 여유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고온, 금속 구조물을 부식시킬 수 있는 화학적 조성. 이는 특정 요인 하나만으로 극단적인 환경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명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과학적 배경에서 조용히 제기되었던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원이 지구와 매우 유사한 행성이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탐사선들이 마침내 착륙하기 시작했을 때 조심스러운 착륙이 아니라 격렬하고 거의 필사적인 착륙이었다. 기록된 내용은 금성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죽은 행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금성은 활발했고 지질학적으로 공격적이었으며 열적으로 불안정했다. 마치 물리법칙이 한계에 다다른 듯한 세계였다. 이 정보는 결코 부인된 적이 없습니다. 존재하며 문서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제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단편적인 정보들, 즉 온도 하나, 압력 하나, 단편적인 이미지들만 보여집니다. 이러한 발견의 진정한 의미, 즉 전체적인 맥락은 시간이 흐르면서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지금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술적 처리가 없는 원본 기록, 즉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오디오, 이미지를 다시 살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너스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관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그 답변들은 너무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 한계, 위험,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은 미래 탐사의 상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낙관적인 담론에 들어맞지 않는 시나리오에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천체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발견들 때문에 금성은 이제 아무도 착륙을 시도하지 않는 행성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촬영된 이미지들은 왜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소련이 금성에 탐사선을 계속 보내겠다고 고집한 것은 맹목적인 고집이나 정치적 선전이 아니었다. 훨씬 더 불편한 이유가 있었다. 새로운 임무가 수행될 때마다 그 행성이 극단적인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연이나 단발적인 오류 혹은 단발적인 사건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금성은 명확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물리적 궤적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보였다. 최초의 캡슐들이 완전한 대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는 단순히 온도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대기압은 고도가 낮아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 증가 속도는 이전의 어떤 모델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팔랐습니다. 단순히 공기 밀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압축된 유체처럼 행동하는 대기가 그 안을 통과하려는 모든 것을 짓눌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센서 분석 결과 특정 지층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전혀 없었다. 우주 진공을 견디도록 설계된 재료는 몇 분 만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는 변형되었고 회로는 안정성을 잃었으며 단열재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 엔지니어들은 기존의 착륙 방식을 포기하고 전례 없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이 아닌 더 긴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캡슐이었습니다. 소중한 데이터 수집 시간, 전송되는 매 순간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후의 탐사 임무들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극심한 고온은 단순히 태양에 가까워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옥된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인 비율로 존재하며 변화무쌍한 온실 효과 없이 지속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기후가 변동하는 지구와는 달리 금성은 안정적이고도 지옥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이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궤도와 구조의 유사성이 이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금성은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크기, 질량, 초기 구성 성분이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성의 기후적 운명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천문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과학적인 경고였습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소한 초기, 차이점 수백만 년에 걸쳐 증폭된 이러한 힘들은 행성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몰아붙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 분야를 넘어 기후, 환경 균형, 그리고 지구상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다. 소련 탐사선들이 표면에 착륙하기 시작했을 때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격렬하게 지질 센서들은 금성이 죽은 행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토양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화산 활동 현무암과 유사한 암석, 굳어진 용암류를 닮은 구조물,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지질학적 변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광활한 평원, 이로 인해 불편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납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가진 행성이 어떻게 활발한 내부 과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 지질 활동은 판구조론, 냉각주기, 그리고 물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성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성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물리적으로는 매우 활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대기 하층의 화학적 측정 결과는 상황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구름뿐 아니라 하층에서도 상당한 농도의 황산이 검출되어 지속적인 부식 환경을 조성했다. 노출된 구조물은 단순히 가열되거나 파괴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부식되었다. 화학적으로 공격받음. 이러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기술 보고서에서 특정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상 제약이 있는 환경 단순히 어렵다는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장기간 주둔해 드는 에너지, 물자, 인적 비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역사의 조용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일반 대중은 금성에 대해 점점 더 적게 듣게 되었지만 과학계에서는 금성이 끊임없는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금성은 단순히 목적지가 아니라 과학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경고 템플릿 기후 연구에서는 통제 불능의 긍정적 피드백의 극단적인 사례로 금성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컴퓨터 모델에는 금성 데이터에서 직접 영감을 받은 시나리오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성은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주 탐사를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서로 연결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드물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이 콘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온갖 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광학 센서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충분한 빛이 표면에 도달했다. 은은한 빛도 탁 트인 하늘도 아닌 그저 실용적인 조명이었다. 실제 사진을 찍기에는 충분했다. 처음으로 금성을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미지는 데이터가 줄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추상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직접적인 대면을 강요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프로그램의 규모는 달라졌습니다. 그 후 개발된 탐사 장비들은 단순히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다. 땅을 보여주세요. 바위를 보여주세요.
저 끊임없는 먹구름 아래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캡슐은 더 크고 무거워졌으며 내구성도 강화되었다. 충격 흡수 시스템도 재설계되었다. 렌즈는 열, 압력, 부식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당시 공학 기술의 한계까지 끌어올려졌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현.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이미지가 전송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은 아름다움도 희망도 행성의 온화함의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적대감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보이는 세상 분고의 직전의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 상태에 있는 환경, 치명적인 균형 상태였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가장 불안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들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확인한 결과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금성은 더 이상 목적지가 아니라 경계가 되었다. 다음으로 단순하고 날 것 그대로이며 부인할 수 없는 이 이미지들이 왜 금성 착륙 계획을 전면 중단시키기에 충분했는지, 그리고 왜 이 이미지들을 면밀히 연구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불편함을 야기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금성 표면의 첫 번째 실제 이미지가 분석된 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주 탐사 계획뿐 아니라 과학이 특정 한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탐사 포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고 극적인 기자회견도 없었으며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역사적인 명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략적 침묵. 금성은 운명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러난 모든 것은 확실하고 검증 가능하며 여러 장비를 통해 반복 측정할 수 있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금속 합금을 파괴할 수 있는 온도, 구조적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압력, 화학적으로 공격적이고 변동이 없는 영구적인 대기, 극한 조건에서도 부식이 아닌 지질학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토양. 이 모든 것은 추측이 아니며 논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은 인간의 호기심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금성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개념적인 결정이다. 금성은 비슷한, 행성들은 비슷한 운명을 따른다는 편안한 통념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금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균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궤적일 뿐입니다. 대기 구성, 자전 속도, 항성과의 근접성 같은 초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행성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행성이 혼란스러운 붕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상태에서 말이죠. 이 발견은 우리가 지구를 이해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 년 동안 기후, 환경균형, 지구 한계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 추상론이나 장기적인 전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금성은 이러한 안락함을 벗겨냅니다. 금성은 행성계가 그들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고 피드백을 축적하며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과학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금성 데이터는 극단적인 기후 모델에 끊임없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대중에게 명확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본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 때문에 특별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변합니다. 덜 논의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지의 심리적 영향. 인류가 처음으로 다른 행성의 표면을 보았을 때 그들은 웅장함이나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침묵하고 정적이며 냉혹할 정도로 무관심한 세상이었습니다. 푸른 지평선도 하늘도 없었습니다. 환영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시각적 기준점조차 없었습니다. 금성은 또 다른 가능한 거주지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 이후로 우주 탐사는 훨씬 더 안전한 길을 택해왔습니다. 건조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풍경을 가진 화성, 가깝고 예측 가능하며 거의 친숙한 달, 소행성 궤도 탐사 및 원격 관측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와 너무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시나리오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해줍니다. 비너스는 단순히 기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너스는 기대, 그는 필연적인 진보라는 개념을 해체한다. 지식이 곧 통제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존재가 무능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적합성 때문에 실패하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끊임없는 팽창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진 문명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이다. 철학 외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금성이 의식과 우주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단순히 신비주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조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금성은 우주가 우리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인간의 기대와는 무관하게 자체적인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들은 패턴을 만들어내고 반복을 만들어내며 극단적인 결과일지라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천문학을 넘어선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주는 단순히 수동적인 무대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이러한 경로등을 조직하는 더 심오한 논리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 의심, 즉 조용하고 끈질긴 의심은 여기에 제시된 모든 것의 핵심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금성을 관찰할 때 우리는 단순히 행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우주의 법칙 내에서 가능한 결과 중 하나. 만약 이러한 규칙들이 단순히 기계적인 원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면 어떨까요? 물질, 에너지, 시간, 그리고 의식을 연결하는 더 큰 일관성, 즉 패턴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금성은 더 이상 아무도 착륙하지 않는 행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한계가 있다. 어쩌면 가장 불안한 질문은 금성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서 바라봄으로써 발견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종류의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히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데 동참하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결국 우주가 금성처럼 잔혹한 거울을 비출 때 유일한 선택은 외면하거나 아니면 비친 모습을 직면하는 것뿐이다.